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30대 간호사가 겪은 기막힌 사연입니다. 며느리가 평생 모은 전세금을 가로채 자신의 억대 도박 빚을 갚고 예비 신랑이 몰래 숨겨둔 사생아까지 키우게 하려던 파렴치한 예비 시댁에 사기극이 벌어졌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이 기가 막힌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간호사입니다. 병원 휴게실 구석에서 차갑게 식은 김밥을 입에 밀어 넣으면서도 저는 늘 웃었어요. 20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며 오직 번듯한 내 집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그 일념뿐이었어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다정다감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예비 신랑도 좋았지만 저는 저를 친딸처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더 깊은 감동을 받았죠. 쉬는 날이면 예비 시어머니는 제 비좁고 누추한 자취방에 손수 담근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제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따뜻한 온기에 평생 기댈 수 있는 진짜 가족을 찾았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렇게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주말마다 부동산 발품을 팔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가 고른 밝고 깨끗한 아파트들을 함께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가 고른 집들은 다 하자가 있다며 억지를 부리시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평소 잘 아는 터줏대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직접 신혼집을 골라주시겠다고 단호하게 우기셨습니다. 어른의 연륜을 굳게 믿었던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가 앞장서는 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물고 비탈진 골목길의 낡은 빌라촌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귀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집을 둘러보는 내내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딘가 참 이상했어요. 거실 벽지에 핀 시커먼 곰팡이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꾸만 닫힌 현관문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불안한 듯 엄지손톱을 입에 넣고 잘근잘근 물어뜯는 기이한 행동도 반복하셨죠. 제가 방이 너무 어둡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낡은 겉옷주머니에서 요란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크게 움찔하시더니 급한 전화라며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가셨습니다. 얼마나 쫓기듯 뛰어나가셨는지 목에 두르고 있던 얇은 스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였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를 주워들고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살금살금 나간 저는 낡은 전봇대 뒤에 숨어 통화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바람을 타고 귓가에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에 인자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전봇대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몹시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이, 그 빚 며칠 내로 무조건 갚는다고. 우리 며느리 데려가 뭉칫돈 싸들고 온다니까. 그 애새끼나 당분간 쥐도새도 모르게 잘 숨겨둬.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표독스럽게 내뱉어내는 귓속말이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고막을 찢을 듯 날아와 꽂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게 웃던 분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싸늘하고 거친 목소리였죠. 저는 쥐고 있던 스카프를 부셔질 듯 꽉 움켜쥔 채 어두컴컴한 골목 전봇대 뒤에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들었던 소름 끼치는 통화 내용이 며칠 밤낮으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는 동안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는 눈덩이처럼 커졌죠. 결국 주말 오후 시내의 한 다방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탁자에 놓인 쌍화차의 씁쓸한 냄새가 유난히 코끝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저는 마주 앉은 예비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갚으셔야 할 급한 빚이 있으실까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드럽던 예비 시어머니의 눈매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계시던 찻잔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거칠게 내려놓으셨어요. 잔밥그릇 시커먼 차가 왈칵 쏟아져 나와 하얀 탁자볼을 흉하게 적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제 얼굴 앞으로 신경질적으로 휙 던졌어요. 어른 일에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가계약은 내 이름으로 할 테니 네가 모아둔 전 재산을 이 계좌로 이체하거라. 종이에는 예비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번호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넘기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죠. 너무 놀란 나머지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 저는 탁자 아래로 두 손을 움켜쥐고 간곡하게 호소했어요. 어머니, 전세 계약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매섭게 훑어보았습니다. 너 참 계산적인 애구나. 내 아들 집어더 주는데 시어미가 며느리 돈 떼먹을까봐 의심하니? 순식간에 다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따가운 눈총에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어른을 의심하는 영약한 며느리가 되어버렸죠. 결국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가 잘못 생각했다며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답답한 마음에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목소리를 깔았어요. 우리 엄마가 너 잘 되라고 나선 건데 넌 왜 그렇게 꼬였냐? 모진 핀잔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고립감이 밀려왔어요. 전화를 끊고 방바닥에 웅크려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체한도를 늘려놓으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독촉 문자가 울려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도살장에 끌려가듯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선 제 머릿속에 전날 탁자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 화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화장실 간 사이 우연히 밝아졌던 화면 속 문구였어요. 발신자는 도박장 김 사장. 내용은 이자를 오늘까지 안 넣으면 야산으로 끌고 간다는 아주 무서운 문자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빚독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직감이 온몸을 휘어감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슴속에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낀 채 주말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인 시내의 크고 시끌벅적한 고깃집이었죠. 불판 위에서 두툼한 돼지고기가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소리가 사방을 꽉 채웠습니다. 매캐한 고기 굽는 연기와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저만 외딴 섬에 덩그라니 버려진 듯 했어요. 저는 마치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구석자리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빈수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뜨거운 숯불 연기가 얼굴을 훅훅 때렸지만 제 손끝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때 맞은편에 앉아 고기를 뒤집던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눈가를 꾹꾹 찍어 누르며 과장되게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이내 어깨까지 크게 들썩이며 대성통곡을 하는 기막힌 연극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가슴을 퍽퍽 치며 목 놓아 울부짖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평생을 바쳐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며느리 되래가 나를 돈이나 떼어먹는 사기꾼 취급을 하네. 철저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굵은 눈물을 쏟아내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정을 전혀 모르는 친척 어른들은 일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향해 매서운 눈을김을 보냈죠. 한 친척 어른이 쯧쯧 혀를 강하게 차며 날카롭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오줌 것들은 영악해서 이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든다니까. 그 며느리 교육 아주 단단히 시켜야겠어. 사방에서 쉴 새 없이 날아오는 비수 같은 핀잔에 저는 고개를 조금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 굳게 믿었던 예비 신랑마저 험악한 얼굴로 제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예비 신랑이 시뻘겋게 핏대 가선 얼굴로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당장 내일 엄마가 말한 부동산에 도장 들고 안 나타나면 이 결혼 당장 취소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파혼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떨어지자 제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제 얇은 치맛자락이 찢어지도록 두 손을 꽉 움켜쥐었죠. 차오르는 억울하고 비참한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는 펑어리 냉가슴만 알아야 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듯한 고깃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좁고 서늘한 자취방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파혼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끔찍한 공포와 온 가족의 싸늘한 냉대가 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어요. 어릴 적부터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기에 이 결혼마저 깨지면 저는 영영 세상에 혼자 남겨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휴대전화 은행 어플을 열고 말았죠. 두 눈을 질끈 감고 예비 시어머니의 계좌로 신혼집 가계약금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10년의 피땀 어린 청춘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끔찍한 참담함이 밀려왔어요. 피 같은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텅 빈 통장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길고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남은 전세 잔금이 몽땅 들어있는 예금 통장과
붉은 인감도장을 가방 깊숙이 챙겼어요.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듯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약속한 허름한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문을 열자마자 미리 와 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독사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죠. 예비 시어머니는 반가운 인사 한마디 없이 제 가방부터 낚아채듯 열어보며 통장부터 확인했습니다. 탐욕스럽게 번뜩이는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에 온몸에 솜털이 쭉 뼛서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낡은 안경을 쓴 부동산 사장님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넋이 나간 저와 제 가방을 번갈아 보며 몹시 애처롭고 안타까운 눈빛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셨죠. 주름진 입술을 달달 떨며 무언가 다급하게 말하려다 억지로 참는 듯한 매우 위태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급하게 구겨진 계약서를 제 코앞으로 내밀며 제 손에 억지로 인감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잔뜩 묻은 인감도장이 서늘한 계약서 위로 쿵 하고 떨어지려는 찰나였죠. 부동산 사장님이 갑자기 들고 마시던 뜨거운 찻잔을 바닥으로 세게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부동산 사장님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손목을 꽉 낚아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손목을 다급하게 꽉 부여잡은 찰나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을 찢으며 예비 시어머니의 낡은 겉옷주머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어요. 화들짝 놀란 예비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험악하고 거친 남자의 욕설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죠. 빗기가 싹 가신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중요한 전화라며 허둥지둥 철제대문 밖으로 불이 나게 뛰쳐나갔어요. 구둣발 소리가 멀어지자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부동산 사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살피더니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제 두 손을 왈칵 부여잡았어요. 얼음물에 빠진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이 제 귀에 바짝 대고 다급하게 속삭이셨죠. 아가씨, 내 말 잘 들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당장 파혼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제게 사장님은 등 뒤에 낡은 서랍장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사장님은 깊숙한 곳을 뒤적거리더니 구겨진 낡은 사진 한 장을 제 눈앞에 불쑥 내밀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핏줄 속을 흐르던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 몰래 다정하게 5살배기 남자아이를 꽉 끌어안고 있는 예비 신랑의 얼굴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예비 신랑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여자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리자 넋이 나간 제 귓가로 사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 늙은 사람이 이 도박에 미쳐서 억대 사채를 썼어요. 아가씨 전세금 몽땅 뺏어서 사채빚 갚으려는 수작이라고. 빚 다 갚고 나면 저 숨겨둔 아이 데려와가지고 아가씨한테 평생 유모 노릇을 시킬 작정이야. 내가 아가씨가 불쌍해서 천벌받을 각오하고 말해주니까 당장 도망가요. 저는 거대한 쇠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쑥 빠져나가며 속절없이 넘어지려던 것을 사장님이 억센 손으로 간신히 부축해 주셨어요. 어젯밤 고깃집에서 나를 매정하게 호통치던 예비 신랑의 악랄한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10년 넘게 교대 근무를 버텨온 내 청춘을 짓밟아버린 끔찍한 환멸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피 같은 돈으로 사기꾼들의 더러운 도박빛을 갚고 나는 그 여자의 핏줄을 키우는 식모로 전략할 뻔했어요. 무엇보다 어젯밤 억지로 이체했던 가계약금 3천만 원이 이미 사기꾼들 손에 넘어가 증발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치아가 부딪힐 정도로 턱이 덜덜 떨리고 온몸에 지독한 한기가 돌았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릿한 핏물이 울컥 넘어오는 것만 같은 끔찍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 시간조차 제게는 단 1초도 없었어요. 발밑에 던져진 낡은 가방 안에는 제가 아직 넘겨주지 않은 전세잔금 통장과 인감도장이 숨죽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피가 맺히도록 꽉 깨물었던 입술을 핥으며 아득하게 흐려지는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품속에 터질 듯 꽉 끌어안았죠. 바로 그때 빗독촉 통화를 마친 예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 목을 조르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섬뜩하게 부동산 안을 채웠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제 등을 강하게 밀어내며 구석에 있는 허름한 뒷문 쪽으로 저를 다급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사장님의 거친 손길에 밀려 저는 새어나오는 비명을 입으로 틀어막고 부동산 뒷문을 빠져나왔어요. 마침 잿빛으로 물든 하늘에서는 굵고 차가운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 하나 없이 비가 쏟아지는 지저분한 골목길을 미친 사람처럼 허겁지겁 내달리기 시작했죠. 차가운 빗물이 눈에 들어가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지만 단 한순간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낡고 해진 단아가 푹 패인 진흙탕에 빠져 질척거렸고 빗물에 젖은 블라우스가 제 숨통을 꽉 옥죄었습니다. 배가 터질 듯이 아파오고 목에서 피맛이 날 때쯤 한참을 달려 낯선 골목 모퉁이에 다다랐어요. 그제야 저는 거친 시멘트 담벼락을 양손으로 짚고 가쁜 숨을 토해내듯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인 순간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진흙탕 웅덩이에 흠뻑 젖은 제 처참한 꼴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인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바보같이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진흙탕 위 제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파래진 입가에는 비참한 눈물 대신 기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사기꾼들의 숨통을 제 손으로 아주 천천히 잔인하게 끊어놓겠다고 다짐하며 빗물 젖은 가방을 품에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차가운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비좁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물귀신처럼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저는 불 꺼진 차가운 방바닥에 우두커니 주저앉았어요.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방 안에서 저는 밤새도록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피 토하듯 모은 가계약금 3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날렸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들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하지만
슬픔에 잠겨 바보처럼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제 손에는 넘겨주지 않은 나머지 전세잔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도망치면 저 악랄한 사기꾼들에게 내 피 같은 돈을 영영 빼앗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핏발선 두 눈을 거울로 뚫어지게 노려보았어요. 나를 천하의 바보 호구로 알고 철저하게 농락한 저 인간 쓰레기들을 어떻게 가장 고통스럽게 파멸시킬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동이 터오자마자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갑작스러운 급체와 공황 증세가 와서 밤새 응급실에 실려왔으니 잔금 치르는 날짜를 일주일만 미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아파서 끙끙 앓는 목소리까지 직접 녹음해서 함께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죠. 돈에 단단히 눈이 먼 예비 시어머니는 건강 상태는 묻지도 않은 채 알겠다는 짧은 답장만 덜렁 보내왔습니다. 그 냉혹한 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마저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에 남아있던 비상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두툼한 돈봉투를 품에 안고 뒷골목 구석에 자리 잡은 허름한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어요. 거친 인상의 남자에게 현금 뭉치를 툭 던져주며 예비 신랑의 뒤를 샅샅이 밟아달라고 은밀하게 의뢰했습니다. 제 끔찍한 예상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죠. 며칠 뒤 심부름센터 직원은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웃 동네의 한 빌라 단지에서 숨겨둔 아이와 내연녀를 버젓이 만나고 있는 예비 신랑의 뚜렷한 사진들이 무더기로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 예비 신랑은 제가 알던 다정다감한 얼굴을 한 채 다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보는 순간 위액이 역류할 것 같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했어요. 하지만 저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접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푹 눌러 쓰고 예비 시어머니의 뒤를 며칠 내내 그림자처럼 밟았습니다. 시장통 구석을 지나 다다른 곳은 시큼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의 낡은 당구장이었죠. 굳게 닫힌 철문 틈새로 살짝 엿본 그곳은 뿌연 담배 연기로 가득 찬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화투패를 꽉 쥐고 눈에 핏발이 선 채 도박에 미쳐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을 제 카메라에 또렷하게 담아냈어요. 돈을 잃었는지 허공에 대고 쌍욕을 내뱉는 일그러진 얼굴은 제가 알던 인자한 어른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게 언제 잔금을 찾아올 거냐며 악을 쓰는 두모자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도 녹음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해 두었어요. 심부름센터가 떼어다준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장 사본까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이 증거물들을 보기 좋게 들어놓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사진과 녹취록 그리고 독촉장까지 모조리 챙긴 저는 두툼하고 빳빳한 대형 서류 봉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무척 애교 섞인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현금으로 잔금을 싹 다 찾아갈 테니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한정식집 특시를 예약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역시 우리 복덩이 며느리가 최고라는 가증스럽고 뻔뻔한 답장이 도착했죠.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서늘하게 노려보며 내일 밤 그들의 숨통을 조일 두툼한 서류봉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두툼한 서류봉투가 들어있는 커다란 가방을 품에 안고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가방끈을 꽉 쥔 두 손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었지만 제 심장만큼은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예약된 특실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조명이 눈을 부시게 만들었죠. 넓은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원목 식탁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최고급 사내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음식들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벌써 비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맨발로 뛰어나올 듯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린 채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복덩이 며느리 왔네. 아이, 아파서 응급실까지 갔다더니 몸은 이제 좀 괜찮은 거니? 잔뜩 걱정하는 척하는 그 하이톤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가식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철저한 연극이었죠. 예비신랑 역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 옆자리에 바짝붙어 앉더니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예비신랑이 구역질이 올라오는 가증스러운 눈웃음을 지어 보이며 귓가에 끈적하게 속삭였어요. 여보, 아픈데 나오느라 고생했어. 우리 앞으로는 진짜 떵떵거리고 평생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저를 향해 쏟아지는 그들의 개걸스러운 시선은 오직 제 무릎 위에 놓인 커다란 가방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 묵직한 가방 안에 남은 전세잔금이 빳빳한 현금으로 가득 들어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가방을 뚫어질 듯 바라보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헛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야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예비 시어머니는 거드름을 피우며 종업원을 특실 안으로 요란하게 불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메뉴판도 보지 않고 뭉툭한 손가락을 튕기며 거만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코스 요리들로 싹 다 끊기지 않게 계속 내오세요. 아이고,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미 제 피 같은 돈이 온전히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온 양 허세를 부려대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며칠 전 부동산에서 사채업자의 욕설에 사색이 되어 도망치던 그 비참한 늙은이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역겨움을 꾹꾹 눌러 참아내며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수줍은 새색시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들의 밑도 끝도 없는 기고만장함을 묵묵히 받아주었어요. 코를 찌르는 기름진 음식 냄새와 달콤한 샴페인 향기가 특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즈음 취기가 살짝 오른 예비 신랑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비 신랑이 손에 든 투명한 샴페인 잔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오만한 승리감이 가득 띄어져 있었죠. 예비 신랑이 특실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완벽한 가족의 탄생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넓은 특실안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샴페인을 단숨에 목구멍으로 들이켜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크게 터뜨렸어요. 저는 차가운 유리잔을 입술에 대는 척만 하며 그들의 황홀한 표정을 제 두 눈에 하나하나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똑똑히 감상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죠. 비워진 잔을 탁자에 내려놓은 직후 저는 조용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무 의자가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둔탁한 마찰음에 두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저는 입가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미소를 띠며 무릎 위에 꽉 안고 있던 가방을 식탁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굳은 손가락으로 가방 지퍼를 잡자 두 사람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며 커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식탁 위를 비추는 밝은 조명 아래서 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저희 완벽한 가족을 위해 정말 귀하고 묵직한 선물을 하나 특별히 준비해 왔어요. 빳빳한 5만원권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올 줄 알고 두 사람은 거북이처럼 목을 길게 빼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거칠게 숨을 헐떡이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눈앞에 저는 가방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빳빳하고 두툼한 서류 봉투를 꽉 쥐어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며 봉투 안에 든 수십 장의 증거물들을 두 사람의 화려한 밥상 한가운데로 힘껏 패대기 쳤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평생 씹어 삼켜야 할 추악한 죗값입니다. 제 손을 떠난 서류 봉투가 허공에서 터지며 끔찍한 진실이 담긴 증거 사진들이 식탁 위로 눈보라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다른 여자와 아이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는 예비 신랑의 선명한 사진과 자욱한 담배 용기 속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꽉 쥐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추악한 사진이었습니다. 더러운 진실들이 최고급 요리가 담긴 화려하고 비싼 접시들 위로 처참하게 널브러졌죠. 테이블 위를 수놓은 사진들을 확인한 예비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순식간에 시커먼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던 예비 신랑은 사시나무 떨듯 턱을 덜덜 떨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우적거리며 두 손을 내저었어요. 여보, 이게 아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예비 신랑의 찌질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등 뒤에 감춰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세게 눌러버렸어요. 그 멍청한 애 돈으로 내비부터 까고, 그 애 당장 데려와. 녹음기 속 예비 시어머니의 끔찍하고 악랄한 목소리가 밀폐된 특실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탐욕스러운 육성이 울려 퍼지자 예비 신랑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앞에 놓여있던 차가운 얼음물잔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예비 신랑의 얼굴을 향해 아주 시원하게 끼얹어 버렸어요. 얼음 조각들이 예비 신랑의 콧등을 때리고 차가운 물줄기가 예비 신랑이 입고 있던 비싼 정장을 흠뻑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예비 신랑이 비명을 지르며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순간 이성을 완전히 잃고 눈이 뒤집힌 예비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로 짐승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이 독사 같은 것,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쳐? 예비 시어머니가 핏대가 손목으로 악을 쓰며 제 머리채를 잡으러 허공에 두 팔을 휘둘렀어요. 저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가볍게 몸을 뒤로 피한 뒤 가방에서 새빨간 도장이 찍힌 사채업자의 빚 독촉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코앞에 독촉장을 냅다 들이밀며 방에 떠나가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사채빚 갚는 한여로 쓰고 당신 사생아 키우는 유모로 쓰려고 작당을 해? 이 금수말도 못한 버러지 같은 사기꾼들아! 제 매서운 호통에 기가 질린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 뒤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턱끝까지 차오른 거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잠시 입을 다물고 차가운 침묵을 지켰어요. 특실 안에는 깨진 샴페인 잔에서 흘러내린 술이 바닥을 적시는 소리와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흘린 피눈물을 억누르며 분노로 떨리는 호흡을 길게 가라앉힌 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가 며칠 전 당신 계좌로 억지로 보냈던 가계약금 3천만 원,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통장에 1원도 오차 없이 넣어놓으세요. 만약 안 들어오면 이 서류들 경찰서랑 당신들 쫓아다니는 사채업자들한테 싹 다 넘겨버릴 줄 알아. 넋이 나가 대리석 바닥에 나뒹구는 예비 신랑과 의자에 널브러진 예비 시어머니를 저는 길가의 쓰레기 보듯 경멸스럽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줌의 미련 없이 몸을 돌려서 거칠게 방문을 박차고 화려한 특실을 빠져나왔어요. 제 등 뒤로 굳게 닫히는 문틈 사이를 뚫고 모든 것을 잃을 두 사람의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를 걷는 제 귓가를 그 어느 때보다 통쾌하고 짜릿하게 때려주었죠. 특실을 빠져나오며 10년 묵은 체중이 뻥 뚫리는 숨을 크게 내쉬고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을 준비하던 제 휴대전화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크게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해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가계약금 3천만 원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사채업자라는 말에 단단히 겁을 먹고 밤새 돈을 끌어모아 보낸 것이었죠. 제가 식탁에 던지고 온 증거서류들로 인해 서로의 추악한 밑바닥을 온전히 확인한 두 모자는 그날 밤 식당에서 머리채를 잡고 피가 터지게 싸웠다는 소문을 건너 전해 들었습니다. 사채업자의 살벌한 협박에 쫓기던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친척들의 쌈짓돈까지 훔치듯 끌어모아 제 돈을 갚고는 그날 밤으로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고 해요. 번듯한 대기업 직장인이라고 유세를 떨던 예비신랑 역시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험악한 사채업자들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쟁이 백수 신세로 전락한 예비신랑은 돈줄이 끊기자 숨겨두었던 내연녀에게도 매몰차게 버림을 받았죠. 지금은 어린아이와 함께 달동네에 곰팡이 핀 단감빵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던진 저는 며칠 뒤 낡은 부동산을 몰래 찾아갔어요. 저를 지옥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구해주신 부동산 사장님의 두 손에 두꺼운 홍삼 세트를 쥐어드리며 쉴 새 없이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저는
병원에서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하며 모은 돈으로 작지만 오롯이 제 명의로 된 해가 잘 드는 아늑한 전셋집을 얻었어요. 쉬는 날이면 베란다에 쪼그러 앉아 예쁜 화초의 푸른 잎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제 기막힌 사연을 듣고 계신 인생의 선배님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이나 시댁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남몰래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주저 말고 그 손을 꽉 잡아당겨 주세요. 아니다 싶을 때는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용기라고 등 두드리며 다독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썩은 동아줄은 하루라도 빨리 잘라낼수록 앞길에 예쁜 꽃이 핀다는 사실을 저는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